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신이 문재인에게 속았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리프리 증후군에 빠져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을 보냈다 그랬죠.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마스크 300만 장 누가 보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28일 날 관계장관 회의를 연 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방호복 등 이런 의료 구호 물품 등을 전 세계편으로 중국에 전달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뒤에 한국 내에서조차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죠. 가격도 110원에서 거의 1,400원까지 12배 뛰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니까 정부 자료에 민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1월 18일에 자료에는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1월 30일 날 외교부는 민관이 협력해가지고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을 중국에 지원했다라고 했습니다. 300만 장이라는 숫자가 이때 처음 나왔죠. 그 뒤에도 마스크 가격은 폭등을 했고 아예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니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중국에 준 300만 개 마스크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마스크 싹쓸이 또 해외 반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이 붕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스크 지원은 한중 민간 기업하고 유학생들이 추진한 일로 200만 장이 목표였고 이 중 전달된 물량은 12만 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300만 장 다 갔는데도 저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이 여권은 중국의 마스크 300만 장 지원을 가짜뉴스라고 그랬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거 단속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300만 장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외교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선 문재인 정권이 민관협동으로 중국에 보냈다는 마스크. 사실 중국 기업들이 35억 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대량 구입을 요청한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 기업들을 닥달해가지고 마스크를 시장에서 그냥 쓸어 담았죠. 이 쓸어 담았다는 표현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증권보라는 언론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의 요구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구매 대행자가 돼가지고 한국 내 마스크를 싹쓸이했던 겁니다. 국민들의 안정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중국 당국의 요구만 중요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스크는 전부 중국 유학교우 총연합회하고 우한대 한국총동문회가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민간단체에서 한 일이고 정부는 항공편 제공만 했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이 정도 거짓말이면 참 이건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이런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4일 날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매우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지원 품목들을 일일이 열거했죠. 한국이라는 이름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음날 언급됐는데요. 방역 물품 지원 21개 나라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명만 거론된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속도 모르는 우리 언론들은 정부 발표대로 마스크 300만 장이나 보냈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자기들 돈으로 마스크를 산 입장이니까 한국 정부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마스크 소동은 한국 정부가 중국 마스크 구매단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 내 마스크를 싹쓸이 해준 구매 대행 역할을 한 것이고 또 배달부 역할을 한 겁니다. 배달도 공짜로 한 거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배달한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 정도면 초대형 사기꾼 수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있죠. 경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지난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 2.0% 수치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수석은 깜짝 성장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22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들이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것 우리 신문이 자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1월 23일자 논평에서 경제 성장률 2.0075% 문재인의 대국민 사기극 이 기사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Y타임스 논평 340회 유튜브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평가는 어떨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이죠. 니혼게이자이가 니케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니혼게이자이가 지난 1월 23일 날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곤경의 한국 경제, 재정의 의존 이런 제목의 해설 기사를 국제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부 기자 출신 서울지국장의 분석 기사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그 성장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경기가 더욱 하락하면 정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019년 성장률을 어떻게든 2%대로 유지한 것도 결국은 이 10월, 12월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한국 정부가 2020년 세출 513조 5천억이죠. 이걸 전년도보다 9% 늘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이 신문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경기 부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로지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진단인 겁니다.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요. 대통령은 2020년 예산을 역대 최대 슈퍼 예산으로 짜놓고도 인위적 경기 부양은 없다라고 했죠. 이건 거짓말 수준을 뛰어넘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지금 큰 거짓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 안보마저 거짓말하고 있죠.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가 지난해 12월 11일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한 고위급 탈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북한에 섞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층들을 자극해가지고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년여 전에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죠. 우리 한국인 오지 않고 그런 일을 한 건데 이 국가안보부서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이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였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속았고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트럼프까지 속였다는 것이 이 서한의 골자입니다. 그 정도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얼마나 속였겠습니까?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이 국민들을 속였고요. 심지어 북한 비핵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평화체제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외교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문이라든지 정상통화 후에 청와대의 발표문까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일 정도니까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국민 거짓말로 속이는 거 하도 많아가지고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만은 우선 대통령이 말한 거짓말 몇 개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이라 그랬습니다. 또 현충일 추념사에는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청산을 통해서 편가르기에 열중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적폐청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날 취임 2주년 KBS 대담에서 뭐라 그랬느냐? 적폐 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됩니까? 이미 앞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그저 할 말을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날 주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국민 통합이란 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 왔지만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노력을 했죠?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고 한 말은 대표적 거짓말 중에 하나죠. 제1야당은 그들에게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그렇게 처리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짓말이 있죠.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발언이었죠. 거짓말 확연하게 드러났죠. 어디 이뿐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숫자 왜곡은 거의 습관이 됐습니다. 이젠 숫자 왜곡을 넘어서 가지고요. 숫자 감추기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수조, 수십조 원씩 드는 그 파퓰리즘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입니다. 총액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계산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국민 현혹이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되풀이할까요? 선동에 능한 히틀러는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그랬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장관이던 괴벨스도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되면 결국 믿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나치 정권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을 실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리플리 증후군까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허구를 믿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때로는 사기 같은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에 현혹돼 가지고 지지자가 되었지만 어느샌가 거짓의 연속임을 깨닫고 대깨문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깨문이 뭔지 아시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에이브럼 링컨의 말같이 거짓은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짓을 일삼던 나치 정권의 비참한 말로가 입증해 주듯이 거짓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는 4월 총선이 바로 그런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